안녕하세요, 아빠곰TV입니다. 오늘은 25년형 그랜저, 이번에 연식 변경이 돼서 나온 그랜저 차량인데요. 크게 변한 부분은 없고 총 5가지가 변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차로 유지 보조 2, 차로 유지 보조 2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전엔 차로 유지 보조 1이었는데 차로 유지 보조가 2로 LFA가 1에서 2로 변경되는 부분과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 예전에는 이게 이제 프리미엄에서는 적용이 안 됐는데 요것이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됐다는 것,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제 요 칼럼 변속을 했을 때 전진과 후진에서 이제 소리로만 구분을 했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후진을 넣으면은 이제 진동으로 햄틱 반응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이쪽에 이제 보면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쪽에 이제 불빛이 들어오는 부분, 요게 이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쪽에 보면은 소화기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프리미엄 기본형에서 바뀐 부분이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3,768만원짜리 차량에 플래티넘 옵션 129만원, 그 다음에 프리미엄 초이스 129만원, 요렇게 이제 옵션이 적용된 4천만원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지털키2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 통풍 시트, 요 전동식 트렁크도 프리미엄 기본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프리미엄 초이스를 선택을 해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지문 인증 시스템이 이제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에 묶여 있고,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 선택을 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그 다음에 빌트인 캠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9인치 휠, 요게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차량 가성비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현대 스마트 센서 옵션이 빠져 있는 부분이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차량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함께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도 보면은 요게 이제 보면은 바뀐 키인데 예전하고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 기억엔 요게 이제 예전엔 유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무광으로 이렇게 버튼들이 무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건 예전에 유광이었습니다. 요것도 좀 바뀐 것 같아요. 함께 차량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전면부입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린 모델이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 모델이고, 외관은 아마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심리스 호라이즌에 일자로 쭉 이어지는 데일라이트가 이제 요즘 현대차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기본 얼굴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프로젝션 타입으로 2개가, 프로젝션 타입의 이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전방 감지기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기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킹 어시스트 옵션이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측방 경보기는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이게 적용이 안 돼 있고,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으로 플래티넘 옵션을 적용을 하면서 19인치 적용이 된 차량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45, 45, 19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방 유리에 여기 앞에 보시면 카메라가 2개가 보이죠. 카메라 하나는 이제 주행 보조 장치를 위한 카메라고, 하나는 빌트인 캠 카메라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방향지 시등 여기 일체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은 백밀러에 아무 그림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후측방 경보가 빠져 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서가 빠져 있다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어도 여기 이제 후측방 경보가 빠져 있는 거, 요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 키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요게 이제 닫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되면은 닫히고, 되면은 이렇게 열리고, 오토 플러시 타입의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혹시나 닫혔을 때 이거 닫혔을 때 열어야 되는 방법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뺄 수가 있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차량은 플레임리스 타입의 이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도어 핸들을 이렇게 살짝 당기면은 유리가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때 유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뒷유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터치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앞좌석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푸시 타입으로 열어서 당기고 이렇게 해서 열어가지고 주유구를 여기다 걸고 주유를 하시고 닫을 때는 이렇게 닫고 꼭 눌러서 닫으면 되고, 요거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거 쇼츠로 올린 영상에서 이거 기름 다 훔쳐가겠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요거 도어가 이렇게 잠겨 있으면은 절대 안 열립니다. 안심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쪽 라인으로 봐도 이렇게 이제 딱 보면 그랜저다 라고 알 수 있는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쭉 되어 있는 리어 램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현대마크 위쪽에는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립니다. 트렁크가 열리고 이렇게 열렸을 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불빛이 생겼잖아요. 여기 원래 불빛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생긴 거는 혹시나 차량이 긴급 정차를 했을 때 트렁크를 열어놓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불빛이 비치면서 뒤쪽에서 오는 운행자한테 차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붙은 거고요. 트렁크 닫는 버튼이고, 트렁크를 닫고서 문을 잠그는 버튼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삼각대를 여기다 끼고서 이렇게 닫으면 이제 삼각대가 있으면은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뒤에서 라이트가 어두울 때 이제 빛에서 라이트를 끼고 오면은 여기서 이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삼각대를 여기다 끼고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트렁크 공간은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요 밑에도 공간이 있어요. 요 밑에도 공간이 있고, 요 트렁크 열었을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손잡이를 잡고서 요 고리 있는데 고리를 이쪽에다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물건을 쉽게 놓고 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타이어 리페어 키트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 소화기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프티 기능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는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아래에서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차량 안에 타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어를 연 상태고, 보시면은 도어 연 상태에서 앞유리 보시면은 요거 이제 1열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 마감 자체는 그냥 일반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인조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인조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버튼들과 문 잠그고 열고 하는 버튼, 락, 언락 버튼, 그 다음에 창문 조절하는 버튼들 이렇게 있고요. 그 옆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보이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보이는 가운데 이제 물건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보면은 반사광이에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안쪽에서 빛을 쏴서 여기 반사해가지고 은은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이 손잡이 아래쪽으로도 보시면 도어 포켓이 큼지막한 공간 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물건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래쪽에 있고요. 운전석 문을 열고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 요것도 이제 인조가죽은 아니고 천연가죽 옵션이 적용되면서 이제 천연가죽이 적용이 된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 소재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한번 차량 안에 타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탑승을 했고요. 요게 보시면은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 핸들로 되어 있고, 홈커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누를 때 요 핸들에 점점점점 움직이는 거,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에코, 노멀, 이렇게 해서 불빛이 드라이브 모드마다 다른 색상으로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에 이제 핸들 리모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미트 작동을 할 때 쓰는 레버가 여기 있고요. 요건 이제 속도 조절할 때 위아래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차간 간격, 그 다음에 요거는 차로 유지 장치와 차선 이탈 방지를 실행할 때 쓰는 버튼, 그리고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메뉴 버튼,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바뀌는 게 보이시죠? 바뀌는 게 보이고, 바뀐 상태에서 요 아래 레버 토글 스위치를 돌리면은 이렇게
요런 용도로 이제 쓰는 핸들 리모컨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오나 뭐 통화 버튼 이렇게 할 때, 요거 모드는 이제 미디어 모드 변경을 할 때 쓰는 거, 음성 명령, 이건 전곡 다음 곡 이렇게 볼륨, 그 다음에 요건 즐겨찾기 통화 버튼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핸들 뒤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들 시프트로 기아를 이제 수동으로 조정하고 싶을 때 요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해서 기아를 변속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헤드램프 조절하는 거, 오프, 오토, 미등, 라이트, 그리고 한번 이렇게 톡 치면은 원터치 턴 시그널 램프 톡 3번 하고 꺼지죠. 요거를 끝까지 누르면은 계속 이렇게 켜져 있는 거고,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왼쪽 레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퍼를 조정할 때 쓰는 레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 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3인치, 내비게이션 12.3인치 이렇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알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문 버튼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송풍구,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바람 조절하고 위아래 닫을 때는 이렇게 해서 딸깍, 지금은 딸깍 소리 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바람 닫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고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헤드램프 셀프 레벨링 장치,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요 핸들 왼쪽에 보면은 요 레버가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티어링 휠 조정할 때 이렇게 해서 밀고 당기고 위 아래 이렇게 해서 이제 핸들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틸트와 위아래 앞뒤로 조정하는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레버를 이제 잠궈줘야 되고, 이 위 익스클루시브부터는 이제 전동식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칼럼식 전자변속기, 칼럼식 전자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요 레버식의 칼럼식 변속기, 이거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변속기를 다 사용해 봤는데 요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그냥 앞으로, 뒤로 가면 뒤로, 파킹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속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면은 스타트 버튼과 이제 송풍구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아래로 보면은 이제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것과 전원 껐다 켰다는 거, 그 다음에 홈, 맵, 서치, 미디어, 비상등, 그 다음에 채널 전곡 다운곡을 쓸 때 하는 거, 즐겨찾기, 설정, 이렇게 버튼들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플래티넘 옵션을 선택을 하면서 풀터치 타입의 이제 공조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보면은 공조기 전원 껐다 켰다 하는 거, 이렇게 누를 때마다 햄틱 반응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심플, 그 다음에 커스텀, 여기 기본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요 화면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심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은 오토, 바람, 에어컨, 바람 방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와, 큼직하게 딱 써먹을 것만, 온도 조절, 오토, 바람 세기, 에어컨 버튼, 바람 방향. 요거 굉장히 커서 터치 타입이 운행할 때 솔직히 여기 불편하다, 이렇게 터치 타입이, 공조기 터치 타입이 운행할 때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제 차도 터치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이걸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놓으면은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오토홀드 버튼 여기 바로 아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전방 감지 껐다 켰다 하는 버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후방 카메라, 요건 후방 카메라만 있어서 여기 후방이 나오는 거고, 전방이랑 옆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앞과 옆을 다 볼 수 있는 그 카메라가 작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오토 버튼, 바람 방향, 에어컨 버튼, 이제 싱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조석 온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거, 조석 온도 이렇게 보시면은 따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싱크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운전석에서 누르는 대로 이렇게 온도가 바뀌고, 여기서 이제 조수석 온도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싱크 버튼이 꺼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따로따로 온도 설정이 되는 거고, 이걸 다시 눌러서 사용을 하면 되고, 핸들 열선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2단으로, 요게만 버튼이 아니고 요거까지도 핸들 버튼이네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하는 거고, 위쪽으로는 이제 바람 세기 조정하는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앞좌석과 뒷좌석 이제 시트 열선이라든가, 이건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없으니까 뒷좌석 열선 조정하는 거,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정하는 게 여기 가운데 화면에 전체적으로 나오게 하는 버튼, 내기순환 외기순환, 요거는 이제 앞에 스키 찼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열선 핸들 열선하고 백밀러 열선하고 뒷유리 열선, 요거는 이제 안전벨트 경고등 드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USB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USB 충전하는 단자고, 요거는 이제 USB 데이터로도 쓸 수가 있고, 요건 지금 현재 데이터 모드, 이렇게 하면 충전 모드, 불빛이 달라요. 주황색, 백색,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 이쪽은 이제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컵홀더도 이렇게 해서 큼지막한 공간을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닫아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컵홀더로 써야겠다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컵홀더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실용적인 그 컵홀더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보면은 불빛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 이렇게 위로 여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를 빼내면은 여기 이제 12V 파워 아울렛 단자가 있고, 그냥 일반 수납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적은 공간은 아니어서 물건 넉넉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여기도 이제 실내 조명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 물건 수납을 따로 2층 구조로 이렇게 트레이를 이용해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선바이저, 이렇게 열면은 조명이 들어오고, 거울을 닫으면은 조명이 꺼지고, 여기에 열린 상태에서 조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닫으면 조명이 꺼져요. 열면 켜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앞에 햇빛이 비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앞유리를 가리거나, 또는 요거를 빼서 옆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이 가능한, 이렇게 해서 선바이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룸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리스 타입의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 이제 적용이 되고, 요건 이하이패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적용이 되어 있어서 빌트인 캠 요거 버튼이 있고요. 블루링크 버튼, SOS 버튼, 하이패스 볼륨 전원 껐다 켰다는 거, 하이패스 잔액 확인하는 버튼 이렇게 있고요. 위쪽으로 이제 실내등,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요건 이제 문 열었을 때 꺼지게 할 거냐 켜지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건 전체 실내등 껐다 켰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뒤쪽까지 이렇게 해서 실내등을 껐다 켰다 하는 그 기능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조수석 선바이저에도 당연히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우 박스 열었을 때 공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물건들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빌트인캠 메모리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도어를 열고 보면은, 조수석 도어도 마찬가지로 뭐 재질 마감은 동일하고요. 여기 포켓 동일하지만, 여기 이제 창문 조절하는 게 이제 조수석 하나만 조절할 수 있다는 것과 락 버튼과 도어 락 언락 버튼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전동 시트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2열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열 도어를 연 상태고, 2열 도어도 보면은 여기 우레탄 마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도어 캐치, 스피커, 트위터 스피커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쪽에도 보시면은 도어 포켓은 인조 가죽으로 이쪽 옆면하고 마감이 되어 있고, 창문 내리는 스위치와 이제 열선 스위치, 열선은 3단까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창문을 다 내린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이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 완전히 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딱 닫았을 때 이 정도 높이까지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어 포켓 아래쪽으로도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이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뒷좌석 자리 공간을 보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제 보여지고, 1열 시트백 포켓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열에 이제 에어벤트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아래쪽으로 USB-C 단자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턱이 있는데 꽤 낮게 되어 있어서 탑승했을 때 불편한 건 없어 갖고, 저도 지금 타봐야 되는데, 시트가 이렇게 보면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폭 파여 있어요. 그래서 타면은 꽤 이렇게 몸이 촥 감길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은 리어 암레스트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컵홀더 여기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열어서 스키스루 시트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탑승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딱 탔는데, 여기
탁 잡아줘서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제가 앉은 키가 커서 그런지 여기 머리가 이제 좀 닿는 부분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발 공간 보시면 넓습니다. 넓고 무릎 공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기에 꽤 괜찮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그랜저 프레스티지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로 그랜저 프레스티지만한 차량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